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이고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11포인트 상승한 3125포인트고요. 거래량은 7억 2300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279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5100 매도, 기관이 2300 매수했어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3000 매수, 투신이 500 매수했는데요. 연기금 1300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다음 주에 좀 매수하려고 지금 매도하는 건가요? 오늘 같은 날 왜 매도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기금, 네. 또 뭘 볼까요? 오늘 업종지수 등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가 오늘 크게 빠졌어요. 3.33% 하락했고요. 의료정밀 하락했고, 운송장비,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겠죠? 오늘 하락했습니다. 오른 거를 보니 섬유의복, 글쎄요, 추석 앞두고 매출액이 좋은가 보네요. 그리고 건설업, 현대건설, GS건설 기대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 근데 오늘 증권주 업종지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가 이제 연말장세 앞두고 그 찬바람이 불게 되면요, 무거운 주식들이 움직여요. 네, 주가지수를 견인하는 종목들, 뭐 증권주 가장 무난한 종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통은 이제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신라호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기가스, 한국전력 있고요. 뭐 가스업종이 있겠고, 운수창고, 대한항공이 오늘 상승한다 봅니다. 그리고 통신업, 통신은 제일 좋은 종목 같습니다. 네, 통신 제일 종목 같아요. 1, 2, 3 종목이 오늘 다 좋았나 봅니다. 이제 시가총액 볼까요? 시가총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 약 2% 상승했고, 뭐 다행입니다. 하락을 멈췄으니까 다행이고, 네이버하고 2.76% 11,000원, 하락폭이 한 3분의 1 정도 회복이 됐을까요? 뭐 좋죠. 돌아왔으면. 카카오도 1.17% 1,500원. 왜 하락했는지 외부적인 변수가 있을 거라고 추정은 했었으나 갑자기 폭락했으니까 어제 뉴스를 우연히 보는데, MBC인가 뉴스를 보는데, 어제 건지 그저께 건지 뭐 금융업 플래티늄, 금융업 플랫폼 뭐 규제가 뭐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아마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뭐 하락한 만큼 다시 반등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죠. 네. 삼성 SDI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5,000원 3.53%. 뭐 역시 갈 놈은 갑니다. 안 빠지죠. LG SK이노베이션 3,000원 상승했고요. HMM 250원, 그리고 삼성전기도 오늘 7,000원 3.87% 상승했군요. 괜찮아 보입니다. 대한항공이 3.64%인가요? 크게 올랐죠? 가격상으로는 1,100원인데 퍼센트가 3.6%면 3년치 예금금리다. 예금금리 3년치입니다. 삼성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KT도 150원 상승했군요. 한국조선해양 5%입니까? 계속 관심은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현대 제철이 오늘도 1.7% 900원 올랐군요. 철강주 괜찮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 정도면 되겠죠. LG 이노텍이 어저께 마지막에 보였는데 오늘 또 상승했군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보니 뭐 딱히 증권주가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증권주를 이제 서서히 관심은 가져야 되겠죠. 뭐 지금부터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으나 제가 보기엔 추석 좀 더 주고 사더라도요, 추석 끝나고 서서히 이제 증권주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제는
추석 끝나고 나면요, 아마 10월부터는 상승세가 나타날 겁니다. 대략 11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달까지 가지고 있으면 좀 바보예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10월부터 한 11월 중순 내지 말까지가 연말장사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12월 달에 연말장사다? 아니에요. 12월이면 이제 마무리 장세. 12월 달에도 사게 주식 갖고 있으면요, 머리 아파져요. 이제 또 뭘 볼까요? 업종 차트 공지사항. 예탁금, 갑자기 61조입니까? 어디 갔죠? 어제마다 69조인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제 69조인데 갑자기 61조로 돼 있네요. 이 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 25조는 맞아요. 뭔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거래량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가수에는 없고요. 다 자기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저가주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카카오가 오늘 거래량도 수반되면서 거의 한 1000만주 됐군요. 1,500원 상승한 13만원 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제 조금 조정받고 있고요. 가격대가 저가주들 많이 있죠. 대한항공 눈에 띄는군요. 3.64%, 31,300원 괜찮아요. 대한항공. 네. 기아는 좀 밀렸군요. 자동차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걱정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대한항공은 제가 보기에 좀 장사 잘하고 있을 거예요. 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HMM 250원 상승했고요. 눈에 띄는 종목이 따로 있나요? 코오롱 글로벌 눈에 띄고 있고, LG전자 3.53% 괜찮은 종목이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정도로 봤으면 됐습니다. 이제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마지막 대만 거 봤더니 대만 있군요. 다우존스 어제 소폭 하락했죠. 0.4%. 어제 하락하면서 왜 긴 꼬리 달았어요? 이렇게 빨간 선이 5일선이죠. 5일선 닫고 쭉 밀렸고, 이 밑에 선이 60일선입니까? 60일선에 딱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꼬리, 위에 꼬리 달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반전형 해머. 이거는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다라고 보면 좋아요. 점점점 저점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아마 반등할 걸로 보여집니다. 위에 꼬리 달고 있는 이런 모습. 반전형 해머. 단기 바닥을 나타내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어제 거래량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아마 돌아설 걸로 보여집니다. 최소한 21선 있죠? 여기 35,250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대략 한 400포인트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은 딱 11선에서 윗꼬리 달고 있는 모습이네요. 무난해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S&P가 다우존스보다는 조금 더 강하죠. 21선에 딱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위에 걸 달고 있고. 오늘은 반등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일본 니케이예요. 일본 왜 이렇게 좋아요? 거의 신고점, 직전 고점 다 왔죠. 직전 고점이 올 2월 달에 그 3700인데 어제 종가가 3381이군요. 거의 400포인트 근접하는 강세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곧 또 태풍도 올 것 같고, 그동안 물에 잠겼고, 요즘 여러 가지가 힘든데 올라가는 거 보니, 그 스가 총리 그만둔다는 때부터 이렇게 지금 일본 증권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량까지 증가해주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좀 불안하죠? 한 번 더 쉬었다 가겠죠. 직전 고점 언저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쯤 한번 저항 받고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도 추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홍콩 항생입니다. 중국은 있겠죠. 중국은 추석 있겠죠. 근데 일본은 모르겠네요. 있겠죠. 일본도. 홍콩 항생 오늘 1.9%.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상승했어요. 일본도 상승했고 홍콩이 가장 크게 1.9%. 홍콩이 좀 많이 빠졌죠. 지난 2월달 고점치고 제일 많이 빠졌어요. 반등 다운 반등 없이.
돌아서겠죠. 상해입니다. 상해도 뭐 직전 고점 2월달 직전 고점 원질이 지금 와 있습니다. 무난해 보이고 있죠. 대만이에요. 대만도 오늘 0.98% 거의 1% 상승했어요. 얘는 저항선 돌파했다가 되돌림 추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얘도 직전 고점 향해서 올라갈 모양새를 일단 갖춘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아 증시 다 괜찮아 보여요. 제가 방금 전에 해외 증시를 보고 왔거든요. 오늘은 아시아 증시가 다 상승했어요. 그리고 지금 독일하고 영국 한 5시부터 시작됐으니까 2시간 가까이 지금 지났죠. 한 0.5% 정도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우하고 나스닥, S&P도 오늘 상승세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또 갈 걸로 판단이 돼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제 주말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쉬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전야라서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추석 전에 파는 기간 투자가 있다면 걘 진짜 나쁜 이죠. 특히 연기금. 엑스맨인 건지 대선 출마하려고 경제 대통령 하나 나오려고 깝친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겠죠? 왜 팔아요? 연기금도 다음 주는 추석 바로 직전인데 매도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매도한다면 이제 엑스맨이라고 봐야 되겠죠. 해외 증시 봤고요.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어제 시황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어제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보니까 120 조회수가 120명밖에 없어가지고 좀 실망을 했는데 어제 분명히 이게 음하면서 긴 장대 음성하면서 오늘은 작은 몸통의 양선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제가 했었습니다. 조회수가 120분밖에 안 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운하긴 한데 제가 어저께 분명히 예측을 했는데 예측대로 맞았어요. 그때는 뭐 5번 하면 한 번 정도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박수 한번 쳐주는 것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급락을 했으면 진짜 폭락할 거 아니면 멈추는 거죠. 몸통 작고 커지고 이거는 뭐 완전히 뭐라고 중력에 의해서 그냥 점점점 커지는 모양새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거 그냥 내려가죠. 근데 지금 장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래서 오늘은 짧게 멈출 걸로 보여집니다.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모양새고요. 추석 전야까지 제가 뭐 이런 모양새, 그리고 가장 고비는 다음 주 월화수인데요. 뭐 오늘 저녁에 미국 뉴욕 증시 좋아지고 나면 큰 걱정 없을 것 같고 지금 아시아 증시가 모두 좋아지고 있잖아요. 일본이 뭐 직전 고점, 중국 직전 고점에서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조정은 예상됐지만 하락하는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일시 조정 후에 다시 재상승할 모양새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만 뭐 아시아 증시에서 역행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가 고비나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다음 주 목금 장세는 진짜 추석 바로 이틀 전이잖아요. 과거 같으면 연기금이나 기관에서 열심히 사줘요. 그건 기본적인 상도이거든요. 상도이. 네. 그건 선수끼리 해주는 건데 글쎄요. 지금 현 정부가 너무 물러가지고 옛날에는 알아서 기었는데 요즘 알아서 기지도 않고 그래서 어찌됐든 모르겠으나 그래도 관례적으로 좀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됩니다. 네, 어제 분명히 예상했어요. 긴 장대 음선 옆에 작은 몸통 하나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제 거 가서 대충 보시면 나와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일부 종목 간의 등락은 엇갈리고 있고 혹시 하락한 또 현대차 자동차 업종 갖고 계신 분들 혹시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LG전자도 돌아섰잖아요. 네이버도 돌아서고 카카오도 돌아섰으니까 뭐 걱정합니까?
제가 보기엔 돌았을 때 자동차가 가장 먼저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그동안 여름 장세 걱정입니다 했는데 여름 다 끝났잖아요. 8월 달 끝났고요. 한번 제대로 하면 혼났잖아요. 그쵸? 아마 이때 다 너도나도 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때부터 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돌았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증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추석 끝나고 10월 달부터 이어지는 연말 장세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장세 있을 겁니다. 제가 왜 특별한 일 없는 한 뭐 10월부터 11월 중순, 길면 11월 말, 12월 초에는 가능한 주식을 탁탁 터는 게 좋아요. 탁탁 털고 12월 초에는 나 주식 없어요. 네. 그럼 언제 또 들어가요?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전후해가지고 배당 투자 들어가야죠. 또 뭐로 들어가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 사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배당 받고요. 내년 2022년도 1월 초 연초 장세, 월초 장세 한번 최소한 3, 4일 정도는 빵빠레 올려줄 겁니다. 연초 장세.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3일간은 올라가요. 3일간은.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3일째 되는 날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날 오전장에 털고 나오는 게 좋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펀드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올해는 제가 보기에 한 보름 가까이 갔었죠. 연초 장세가.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개 수익률이 짭짤하거든요. 한 20, 30% 나거든요.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연말 크리스마스 지나고 배당 투자 들어가고 계속 버틴 다음에 연초에 팔게 되면 연초에 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사야죠. 현대차 괜찮아요. 그때 한번 사가지고. 남들 팔고 나올 때 또 그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요새 보니까 고점에 사신 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고점에 사신 분들이 팔 때 사신 분들이거든요. 연초에. 그래서 흐름을 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겠죠. 코스피 봤고요. 오늘 분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 정도는 딱 눈 감고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어야죠. 그래야 손해 안 봐요. 저는 그래야 돈 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제가 주식해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주식한다면 돈 벌 자신은 없는데 크게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이제는 하게 되면. 네. 그 베테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테랑. 군대에 가게 되면 저 사람 베테랑이에요 그러잖아요. 역전의 전사? 역전의 역전의 뭐라고 하나요? 네.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적군을 얼마나 많이 살해하고 얼마나 공적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살아남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역전의 명수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재주를 아는 거죠.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저도 전쟁터 주시장 들어가면 돈 벌지는 모르겠어요. 돈 벌지 안 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팔자가 돈 벌 팔자인지 안 팔자인지에 달린 거고 뭐 크게 손해는 안 보고 번전은 챙기고 나올 자신은 있다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돈 벌 자신 없다고 그랬어요.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코스피 오늘 뭐 예상한 대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다음 주 괜찮아요. 네. 월화수가 조금 흔들릴 수 있겠으나 오늘 꼬리 길게 달았잖아요. 괜찮아요. 네. 다음 주는 여기서 머물 걸로 이렇게 돼봅니다.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추석 끝나고 그리고 10월 초장세, 연말장세 기대해 보시죠. 여름장세 불안하다 했잖아요. 한번 먹었잖아요. 제대로 한번 당했잖아요. 이제는 연말장세 있다고 했잖아요. 좋아져요. 네, 좋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좋아질 겁니다. 신고점 상향 돌파 당연히 하죠. 제가 뭐 몇 달 후로 살아보지는 않았으나 과거 흐름 패턴이에요. 아마 10년이면 아마 7번 정도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닌 적도 있는데 한 70%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70% 정도.
모든 게 다 확률 아닌가요? 야구도 다 확률 게임 아니겠어요? 이승엽이 나오면 3할은 때리잖아요. 그 출루율은 4할이고요. 그래서 10번 나오면 3번은 안타 때리고 4번은 출루하잖아요. 확률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LG노텍 어저께 마지막에 봤던 종목이 딱 나오는군요. 어제 긴 장대 음선해가지고 침울했는데 오늘 똑같은 장대 양선이 나왔죠? 그래도 이 꼬리가 있기 때문에 장대 거래량에 이 꼬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서 머무를 것 같아요. 9월달은 이 안에서 머무를 것 같아요. 24만원 고점을 해가지고 뭐 22만원이라든가 이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신고점이죠. 네, 9월달은 이 안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10월달쯤 돼가지고 이제 이만한 거량을 소화시킬 거량이 나와준다면 돌파하겠죠.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뭐 저기 베트남에서 순이익을 크게 봤다라는 거. 샤프는 손해봤는데 LG노텍은 뭐 순이익을 많이 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자동차가 왜 빠졌나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런가요?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냥 빠졌나 보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0.96%면 1%군요. 돌아서려고 빠지는 거겠죠. 돌아서려고. 네. 거래량 뭐 썩 나쁘진 않고요. 20만 원은 깨지 않고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장사에 이 직전 고점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28만 원까지 가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번전되면 팔아야죠. 번전되면. 여기까지 오면 또 이제 여러분들은 24만 원, 25만 원 지나가지고 28만 원 오면 이제 내가 이때 샀는데 1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이제 이자 생각해야 되고 마음고생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크게 물렸던 건요. 그냥 번전되면 파는 거예요. 네. 최소한 50% 이상은 던지는 거예요. 그 이상 가는 거는 그것도 내 이제 돈복이에요. 돈복. 내 팔자가 돈볼 팔자인지 안 팔자인지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하시는 거고 일단 1년 가까이 이렇게 고생한 종목들을 번져놓으면 던지는 겁니다. 최소한 절반은 던지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자 찾고 뭐 찾고 하다 보면요 다시 내려가요. 다시 또 안 옵니다. 그때는. 예. 한번 실패한 것은요 번전되면 그냥 나랑 얘랑은 인연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하는 마인드입니다. 우물에 빠지면은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번져놨는데 뭐 이자 찾고 수수료 찾고 마음고생 찾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NC소프트 얘는 뭐 안 보는 게 낫겠죠. 이 종목은 네, 뭔가 회사 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파악은 안 됐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아까 보합했는데 SK하이닉스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나요? 98,900원이면 거의 10만원이죠. 10만원을 저점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빠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점은 15만원이죠. 5만원 빠졌군요. 5만원 빠졌다는 얘기는 고점에서 30% 빠진 종목이에요. 대략 7만원서부터 15만원이니까 2배 이상 떴잖아요. 작년 8월부터만 해도. 근데 작년 3월부터 따지면 25,000원. 와, 25,000원짜리 15만원이면 몇 배예요? 6배 아닙니까? 600% 상승한 종목이군요. 600% 떠가지고 이제 겨우 고점에서 30% 빠졌는데 이걸 빠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얘가 너무 많이 올랐네요. 25,000원짜리가 15만원이면 600%죠. 600% 오르고 30% 빠진 거는 그냥 조정이죠. 조정. 뒤늦게 산 사람들이 어이쿠 그런 거지. 그냥 옆으로 기간 조정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런 모양은 앞으로 혹시 나타나거든 조심하세요. 네. 이런 게 이제 대형주들의 패턴이에요. 고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대형주들은 이렇게 패턴을 바꿔요. 헤드앤드 숄더 하면서 쭉 빠지든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표적인 방향전환 패턴들이에요. 반전형 패턴이죠. 개별 종목이라든가 소형주들은 올라갔다 쭉 내려오는 거죠. 대형주들은 이렇게 방향이 크게 흐리는 거죠.
유조선이 방향을 바꿀 때 이렇게 바꾸겠죠. 덤프트럭이 방향 바꿀 때 이렇게 바꾸겠죠. 오토바이는 가다가 휙 바꾸겠죠. 그렇죠? 달라요. 대형주랑 소형주는 다른 겁니다.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LG 디스플레이. 네, 얘도 뭐 오늘은 소폭 밀렸으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NC 소프트처럼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이다 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나서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1선을 7월달에 하락했죠. 지금 9월달이니까 2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2달 됐죠. 이제 21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수업 끝나고 나서라도 좀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2월달에 고점을 상향 돌파한 종목이잖아요. 워낙 디스플레이 업종이 좋은 업종이에요. 대한민국. 세계 한 70%? 50%, 70%가 우리 LG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니까 마음 편하네요. 어제도 코로나가 1800명 이상? 그래서 오늘 아침에 코로나 딱 그 보고요. 아유, 오늘 외국인 또 팔겠구나. 그런데 주가지수가 어떻게 될까 고민했는데 그때 기관이 열심히 사줘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연기금이 좀 사줬으면 하는데 연기금이 왜 이렇게 팔아요? 걔네들은? 희한한 연기금이에요. 의도를 모르겠어요. 연기금의 의도를. 예. 대선 출마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엑스맨이 돼가지고. SK이노베이션. 어떤 기관들의 매매 성향을 보게 되면요. 그게 이제 대빵이 누구냐 이렇게 성향 보면 돼요. 대빵이 누군지. 대빵 성향추로 맞춰간다고 봐야 되겠죠. 대빵이 한마디 하면 중간 대빵이 분위기 파악하고 알아서 또 밑에 말하면 밑에들도 알아서 또 기구하겠죠.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도 공기업이라 좀 딱딱한 조직이 아닐까요? 사기업이랑 다르죠. 자기 주관을 내세울 수 없는 조직이겠죠. 게다가 국민연금 같은 데는 시어머니가 너무 많아요. 한 8군데 된다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감시자가 많아요. SK이노베이션. 네. LG전자. 이거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분위기도 얘기했는데 어제 떤 했잖아요. 긴 장대 양선이고 요거 만회하는 긴 장대 양선 나와가지고 올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올라가다 말았군요. 어제 들으신 분 계신나 모르겠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LG전자. 긴 장대 양선이죠. 딴 내려왔는데 직접 양선 바닥까지 내려왔잖아요. 다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는 양선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양선이 오늘 쫙 나왔어야 돼요. 그럼 요거는 꼼짝 마라. 즉 양선 후에 딴 4개 매미가 4개 생기면서 쉬어가고 오늘 양선 쫙 나면서 내부터 올라가는 건데 오늘 양선이 쫙 나오려다가 말아버렸네요. 이거 외국인이 팔았나요? 아쉽긴 하지만 뭐 다음 주에 올라가면 되죠. 세계적인 기업 LG전자죠. 얘는 19만 원은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엔 한 18만 원 고점이라고 봐야죠. 누참을 하자면 이때 산 사람들은 1월 달에 이거 연초 장사에 이걸 왜 이래? 예? 거기까지 노래 한번 경험했으니까 내년에 안 그러겠죠? 연초에 빠방빵빵 할 때는 파는 거예요. 이게 빵빠레거든요. 연초에 빠방빵빵 연초 장사는 이제 아시겠죠? 연초에 상투 잡으면 이게 1년 내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이 빠방빵빵 요거 빠방빵빵 이거 있죠? 요거 빠방 배당 투자 받고 연초에 빠방빵빵 파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하려면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어요. 5년간은 해야 돼요. 5년간 하면서 어떤 계절적인 흐름, 제 이야기 들어가면서 계절적인 흐름을 쭉 봐가면서 연말 장세 이렇고 연수 장세 어떻고 봄철 장세, 여름 장세, 가을 장세 어떻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5년은 반복해서 네, 저 같은 꼰대들한테 계속 얘기를 좀 들으면 조금 나아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내 번전은 건지죠. 번전은. 돈 번다는 얘기는 못한다고 그랬죠. 저도 제가 이 시장에 들어가면 돈 번다는 자신을 못해요. 저도. 제 번전은 제가 챙길 수 있어요. 번전 플러스 뭐 은행 금리 정도만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성공 아닌가요? 주식시장에서는요. 또 잔소리인데 전쟁터 나가가지고 내 목숨 부지해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전쟁터 갔는데 아베 모가지 따와라, 뭐 스가 모가지 따와라, 뭐 그렇게까지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나 목숨 일단은 첫째 목적은 내 목숨 건강히 살아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뭐 아베나 스가 그건 나중에 잡아도 되는 거고 일단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남는 게 첫 번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번전 잘 챙기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LG전자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 장대 양손 나왔으면 요거 4개는 쉬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는 요거 메꿔지겠죠. 양손 하나. 오늘 메꾸다 만 거 다음 주에 메꿔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18만 원에서 14만 6천 원, 15만 원 잡고 몇 프로 빠진 겁니까? 20% 빠졌나요? 훌륭한 종목 아닌가요? 얘도 많이 떴을 거 아니에요. 4만 원짜리가 19만 원이면 5배 떴죠? 이 정도면 5배. 맞죠? 450%. 450% 뜨고 30%? 얘도 뭐 한 30%까지 빠진 종목이네요. 그렇죠? 450% 뜨고 뭐 한 30% 빠진 종목이니까 훌륭한 종목이죠. 하락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조정. 쉬어간다. KB금융입니다. 이제 추석 다 와가는데 48,000원 빨리 와야죠. 오늘 요거 빠져가지고 안 되죠. 0.58% 빠지면 안 되고요. 추석 끝나고 48,000원 10주씩만 사자고요. 48,000원에 10주씩 사자고요. 네, 예약. 이때부터 예약해놨는데 48,000원. 매장하게 올라가 버렸죠. 이때도 이렇게 왔다 가려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하다 올라가 버렸어요. 좀 내려왔다가 48,000원 오게 되면 추석 끝나고 10주 사게 되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만원 올라가겠죠. 만원. 5만 8천원까지. 네. 20%입니다. 기아차.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이구, 왜 이래요? 뭐 악재 있습니까? 이거 제가 오늘 검색을 안 해봤는데, 이거 기아차 이렇게까지 빠진 거는 뭔가 기아차가 뻥끈하지 않고서야 얘도 뭐 리콜 당했나요? 뭔 일이래요? 이렇게까지 빠질 걸 몰랐는데 얘는 뭐 빨리 만회해야죠. 내일 장대 양선 나오면서 네. 장대 양선 나오면서 쫙 만회하는 게 가장 빠르죠. 오늘 빠지면서 거래량까지 증가했네요. 뭐 돌발 악재가 있나요? 뭐 주말에 나오겠죠? 뭐 큰 걱정은 안 됩니다. 삼성전자 보합이네요. 이거는 하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78,000원. 이거 돌파할 때 과연 돌파가 쉽게 갈지 난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네크라인이 78,0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샀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있잖아요. 근데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78,000원 요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사이에 78,000원, 82,000원 사이에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분들이 75,000원까지 왔는데 속이 조금 좀 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올라가면서 이 78,000원 언저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8만원, 82,000원. 이분들이 팔자 나오겠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딱 팔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주냐 그 말이죠 이제. 그렇죠? 그 물량들을 받아주려면 막대한 자금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 사람들이 다 팔진 않아요. 아마 삼성전자를 매수했을 때는 장기 투자하려고 샀겠죠. 은행에다 예금하느니 뭐 땅 부동산을 투자하느니 골동품 투자하느니 뭐 그런 마음으로 매수했을 테니까 다팔로 나오진 않겠으나 어쨌건 78,000원, 82,000원 요 사이는 조금 두터운 벽이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제 생각이에요. 미워하지 말아요. HMM, 노코멘 이 종목을 제가 감히 얘는 빠져도 펄스 여러 번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져요. 네.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 야,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나올 수도 있네요. 긴 장대 양선 나오고 대량거래량 여기서 대량거래량이죠. 지금 빨간 까마귀 하나, 파란 까마귀 3마리가 지금 긴 고목 위에 까마귀 4마리가 지금 팔랑팔랑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61선까지 돌파했어요. 5일선까지 지지받아주고 있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MACD도 왔고 소나도 지금 핑크빛선 위에 있고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역별 상태가 정별로 지금 전환되려고 그러고 있어요. 결국 이 가격 깼을 때는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네. 결국 얘도 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되길 바랄 뿐이죠. 이렇게 하다가 올라서길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하나솔루션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회사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왜 이럴까요? 제 판단은 뭐 코로나 아니고서는 다리 설명할 방법이 없죠. 이렇게 잘 가던 애가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결국 K뷰티 코로나밖에 없죠. 코로나가 쉽게 해결될 줄 알았으나 이렇게까지 크게 더 확대되고 커질 거를 우리가 예상 못한 것이죠. 저도 작년에는 올 여름에는 끝날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따뜻해지면 우리 한국도 코로나가 없어질 걸로 봤는데 감기는 아닌 것 같고 독감도 아닌 것 같고 작년 올 초만 해도 저기 동남아는 별로 유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하면은 여름이 오면은 번창하지 않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동남아시아 베트남 하는 거 봐서는 날씨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리고 좀 백신 좀 맞으세요. 미국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지금 한마디 했더군요. 미국도 지금 8천만 명이 백신을 안 맞고 있나 봐요. 8천만 명이. 지 혼자 안 맞는 건 좋은데 안 맞으면 그냥 집구석에 있으면 되는데 또 빨빨고 돌아다니잖아요. 걸리면 또 그 사람들이 걸리잖아요. 지금. 물론 백신 맞은 사람도 걸리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무지하게 작겠죠. 지금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잖아요. 민폐요, 민폐. 오늘도 신문 인터넷 기사를 보니 뭐 백신 후증 나오고 근데 후증 이런 말하기 참 미안한데 그분들 앞에서 백신이란 걸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3년, 4년, 5년간은 계속 임상실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작용이 없을 때 이제 출시하는 건데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은 전혀 지금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자마자 그냥 우리가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었어요. 급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가 백신 맞는 거 일단 지켜봤잖아요. 신중하게.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켜봤는데 지켜보니까 니들은 왜 백신 구해오지 않니? 무능하니? 최근에 어떤 또 이상한 생태탕은 백신 대사까지 운운하고 앉았고
그러니 또 들여오면 또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코로나는 국민 생명인데 이 문제만큼 우리가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보면 골치 아프죠. 검사들도 정치 검사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잖아요. 민주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미얀마니, 홍콩이니, 말레이시아니, 뭐 호주니, 대만이니 한국의 민주화 참 뭐 한국을 배우자 따라가자 하는데 우리도 아직 멀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멀었잖아요. 보수라는 자들이 우리나라 보수가 없잖아요. 진짜 보수가 없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분들 30%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때 전사했다고 그래요. 최전방에 나가서 가지고 왕족, 귀족들이. 그게 보수죠. 우리나라 보수는 군대 안 가는 게 보수죠. 보내면 멍청한 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양반들은 안 보냈잖아요. 자제들을 안 보내고. 노비 대신 보내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직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조선시대 때 했던 애들이, 권력 잡았던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돼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해방돼서 걔네들이 일제 검사가 한국 검사가 됐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죠. 일제 순사가 한국 경찰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후배들이 그 분위기 이어받고 있죠. 일제강점기 때 면석이 하던 애들이 관공서 가가지고 한 자리씩 다 잡았죠. 지금까지 그 분위기 다 내려오고 있죠. 그나마 낮은 게 이제 군대죠. 그죠? 일본 놈 군인 하던 애들이 한국 군대 장성 별 달고 다 하던 애들이. 근데 군대가 바뀐 거는, 군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대하잖아요. 사병으로. 전 국민들이 입대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관공서는 끼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 전 국민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하다 보니 안 바뀌는 거죠. 선배들 욕하면서 따라가는 거겠죠. 선배들 하는 거 보니까 좋잖아요. 끝발 노리고 갑질하고. 네, 그렇게까지 정치 검찰 많은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독한 놈들이 많네요. 민주화 아직 멀었습니다. 민주화 제가 왜 하냐면, 민주화가 돼야 경제가 살아나면서요, 투명해지고 공개적으로 투명해지면서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삼성 보셨잖아요. 삼성 국민의 세금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정치권하고 야합을 하는 거죠. 기업이 다 국민들이 그 손해보는 거죠. 근데 정신 차렸을까요?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은데. 현대건설 어제 음선 막대, 오늘 양선 막대가 이 정도면 많이 살려준 거죠. 고점이 6만원이고 53,500원. 제가 한 58,000원 정도 보여주죠. 58,000원 정도. 53,000원이니까 딱 10% 빠진 종목인데 참 좋습니다. 이 정도면. 네, 어제 음선을 오늘 양선이 포개버렸잖아요. GS. 건설주가 왜 이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금융주가, 은행주가 그동안 좋으니까 같이 좋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건설주가 이 정도면 뭐 무난합니다. 고점 48,000원인데 45,000원이면 이거 5%도 안 빠진 종목이죠. 중공업 관련주는 뭐 굳이 볼 필요 없고요. 현대제철 아까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괜찮죠? 1.7%. 어제 많이 빠졌군요. 네. 괜찮죠? 53,000원까지 왔으면 6만원 언저리 고점이니까 얘도 한 15% 정도 빠진 종목 같습니다. 딱 지금 이거 고점 저항선에 지금 막 맞닿았죠? 이거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종목도 볼까요? 이제 LG화학 봐야 되겠죠? 주말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또 다른 방 또 열심히 또 가봐야 되나요? 뭐 종목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종목 고르지 마세요. 종목 지금 전혀 종목의 의미가 없어요. 그 추석 끝나고 나면 어차피 지수 관련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움직여요.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움직여요. 네. 그 초보자분들일수록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 가지고 하세요. 모르는 종목 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 종목 중에서 골라서 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어디 갔더니 뭐 희한한 종목 뭐 권해주고 있는데, 개별 종목이. 그냥 걔네들끼리 하라고 하세요. 걔네들끼리 하라고. 근데 니들끼리 해. 그 일일이 다 간섭하다가 그거 어쩌시려고 그래요. 돈 너무 많이 벌어요. 그럼 큰일 나요. 누가 그래요? 저는 뭐 증권사에 꿈 하다 보니까 뭐 주식 많이 하니 물어보고 뭐 돈 많이 벌었니 물어보는데, 네, 댓글 안 하죠. 제가 주식 얘기는 여러분과 유튜브 지금 촬영할 때 외에는 어디 나가서 주식 얘기 절대로 안 해요. 투자 자체를 얘기 안 해요. 권하지도 않고. LG화학 좀 밀렸나요? 그냥 네, 이미 바닥은 확인한 걸로 보여지고, 또 등락에 따른 낙폭 과다에 따른 자율반등이고, 또 등락에 따른 조정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다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는 올 걸로 판단돼요. 여기까지, 요 장대 음선까지. 그리고 최소한 9만 원부터 빠졌죠. 여기까지는 만회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여기까지. 재수 없으면 연말까지 가는 거고, 좀 더 재수 좋으면 직전 고점까지 가는 거고, 연말 장세. 그쵸? 가겠죠. 연말 장세. 직전 고점까지는 다 언저리 가겠죠. 근데 직전 고점 언저리 가면 여러분들 고점에 잡으신 분들 있죠? 최소한 절반 이상 줄여야 됩니다. 이자 찾고 못 찾고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다 다시 또 내려오면 성격 나빠져요. 성격 나빠져. 번져나서 팔았는데 또 올라갔어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돈복이 없는 건데, 여러분 팔자에 돈복이 없어요. 여러분 팔자 탓을 해야지 누구 탓을 하려고 그래요. 삼성 SDI, 여러분들이 그 고점 상투 잡은 잘못이에요. 그걸 남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 대단한 종목이죠. 그럼 여기 60일선 깨지 않고 움직이면 해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삼성 SDI는 뭐 더 이상 이미 얘는 직전 고점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직전 고점 가는 거? 그쵸? 삼성전자, 현대차 사신 분들, LG전자 사신 분들, 여러분들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딱 오면 파시라고. 이렇게 오면 여기부터 좀 번져놨으니까 이제 이자 찾고 마음고생 찾고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올라가라. 올라가는구나. 빠이빠이 하면 돼요. 잘 가라. 내 돈복은 여기까지구나. 내 팔자가 이런 걸 사나운 걸 어떻게 하겠니? 남들 돈 버는 것까지 그 열렬히 이렇게 참견하고 지켜보다가요, 제명에 못 살아요. 얘는 왜 빠진대요? 이거 지울게요. 이제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걸 깨고 내려와 버렸네요. 직접 여기까지 이렇게 보나요? 이게 이제 직전 까먹었어요. 근데 무슨 매도? 공매도? 그 이후로도 몇 번씩 했었겠죠? 신문이 안 나서 그렇지? 더 이상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빠져도 너무 심하게 빠지네요. 더 이상 안 빠지기를 기다려봅니다. 연말 장세 되면 좀 좋아지겠죠? 현대모비스 안 보고 싶은데 오늘 뭐가 있긴 있네요. 그렇죠? 기아차나 모비스나 보니까 오늘 뭔가 자동차 쪽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본데 제가 뉴스에서 못 봤어요. 근데 거량이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줍줍
바닥에서 매수는 좀 한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좀 좋았죠?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그룹 내에서 지금 뭔가 이재용 꺼내가지고 좀 얽히고 설킨 게 좀 있었나 봐요. 저는 차트만 보고 계속 좋다고 했었으니 저도 안타깝죠. 지금 뭔가 좀 복잡한가 봐요. 에버랜드 건으로 해가지고 삼성물산이. 네. 자기네들은 삼성 내들은 절세라고 그러는데 그건 탈세거든요. 탈세. 지들은 절세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어머니 탈세인데 그걸 엄하게 다뤄야 되는데 못 다뤄요 보니까. 네, 다 삼성 장학생이 돼가지고 언론도 뭐 삼성 잘 보야 광고가 한 달에 더 들어오니까요. 밑보이지 못하는 거죠. 삼성이 변하겠어요?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못하게 만들 텐데요. 주변에서. 삼성이 좀 변해서 모범 기업이 되면 국민의 기업으로서 사랑을 받을 텐데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보니까 빨리 지워져. 요거 보면 신장대 음선과 작은 양선이죠. 요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하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것처럼 좀 익숙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잉태형, 포화형, 이렇게 포화형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거 이제 저녁별형 이렇게 장대음선, 얼레, 작은 몸통, 양선 해가지고 이걸 샛별형 해가지고 반등하는 모습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잉태형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거보다는 좀 약해 보이긴 하네요. 바닥 확인한 걸로 봐야죠. SK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는 건 이게 대형주에서 이런 종목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아까 그 SK 뭐죠? 하이닉스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원형 천장으로 보여야 되는데 올라갔다 이렇게 쫙 내려가는 건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런 건 특이한 케이스다. 꼭 소형주, 작정주 같이 그냥 역부입장으로 딱 빠져버리죠. 그냥 특이한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11선 깰 때 절반, 21선 깰 때 절반 해야 되는데 너무 급락을 해버리니까요. 하다가 그냥 그런 패턴들이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그 11선, 대형주 같은 건 뭐 11선, 21선을 지키시면 괜찮아요. 작전주는 5일선, 11선 지키시면 되고요. 작전주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준수해도 이 증권시장에서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혹시나 이번은 아닐 거야? 로또 복권 사면서 이번만큼은 맞을 거야? 그 기대심리. 저도 그래요. 꿈자리 좋은 날은 하나씩 사는데요. 됐으면 제가 이 시간에 이거 안 하고 있겠죠? 유튜브 안 하겠죠? 로또 또 사고 있겠죠? 삼성전기 좋네요. 괜찮죠? 삼성 SDI처럼 삼성전자보다 더 똘똘한 것 같아요. 대한항공 봤나요? 괜찮죠? 둥그렇게 빠질 뻔하다가 다시 돌아서는 모양이 괜찮지 않아요? 대한항공? 누차 말하지만 저 땅콩 좋아하지 않아요. 대한항공도 하는 거. 그냥 업종 자체가 항공물류예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항공물류, 물론 아시아나항공도 있지만 대한항공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품 항공물류는 다 대한항공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천공항에서 열심히 날르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그 반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니면 선박 아니면 항공밖에 없잖아요. 대한항공이 열심히 날르고 있다. 대한민국 수출 잘 되고 있다. 수출만큼은 지금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 볼까요? 카카오도 오늘은 바닥을 확인한 겁니까? 더 이상 안 빠졌으면 좋겠네요.
또 갖고 계신다는 분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근데 어제도 했지만 요거 가격 14만원 요건 돌파는 조금 시간 좀 걸리지 않겠나 싶어져요. 요거. 예, 요 네크라인이 좀 크거든요. 무참하게 돌파했잖아요. 이 정도 14만원. 단기 목표는 14만원 아니겠나 라고 싶어집니다. 네. 지금 제 주위로 고양이가, 우리 집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제가 이거 할 때는 되게 좋아해요. 제 주변에. 집에 고양이 6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네,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SK텔레콤. 뭐, 나무랄 데가 없죠? 좀 긴 장대양선이 쭉 나왔으면 좋았는데, 어쨌건. 안 빠지니까 좋죠? 안 빠지고 있으니까 좋죠. KT도 이번 시장에서 가장 잘 살아남은 게 통신주 같아요. 네. 가장 똘똘하게 잘 버틴 게 통신주 같습니다. 진짜 조정 예쁘게 받았네. LGU 플러스 오늘 보합인가요? 모양이 예쁘죠? 뭐 이상.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어저께도 이야기했는데 긴 장대 음선 나왔을 때 오늘 장대 양선 나오면서 딱 포기하는 게 좋다. 그게 바닥 아니겠니 이랬는데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군요. 장대 음선을 포기하는 장대 양선 딱 나와줬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나올 거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나와줬네요. 그럼 이게 48,000원이 바닥이죠. 이거를 계속 보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혹시 남북 관련 뭐가 있을까?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이거 미리미리 살 거 아니에요. 우린 정보가 없으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 보면 뭐가 있지 않겠니? 라고 봐야 되겠죠. 경농과 조비가 움직이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게 되면 네, 우리는 눈치를 또 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대 중공업지주 네, 뭐 무난하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요 좀 심심한가 봐요. 제 주변에 놀자고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빨리 끝내고 놀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종목이 있나요? 없죠? 이상으로 오늘 시황을 마치도록 하고요. 뭐 이제 추석 한 주 남았잖아요. 추석 준비 잘 하시고요. 뭐 다음 주에 주식 걱정 크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 주말 뭐 주식 걱정 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이제는 뭐 구비 능선 다 끝났습니다. 구비 능선을 넘겼고요.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빵빠레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이때 보니까 댓글 중에 뭐 무서워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빠졌다고 무섭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3300에서 3050 이거 빠졌다고 10% 빠진 것 같다고 10%도 안 빠졌는데 무서워요 그러면은 얘들이 2000 갔다가 1000 깨지고요. 또 라떼 하면 또 꼰대가 되겠죠. 10% 가지고 우리 무섭다 그런 말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좋은 경험. 네. 폭락장 반토막 따는 장난 아니잖아요. 1000포인트 갔다가 350 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깡통을 여러분 부자가 깡통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신용권 사람들은. 그러니까 10포인트 빠진 거 가지고 10% 빠진 10%도 안 빠졌는데 무섭다. 그런 말 안 하기. 하여간 뭐 이제 여름 장사 고민 다 끝났고요.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전야제 놔두고 뭐 험한 장은 안 나올 겁니다. 구분홍선 다 넘겼고 연말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세요. 59분이군요. 이상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